박원순 시장, 아내와 아들, 딸에게 남긴 10년 전 유언장은 제대로 남긴 재산 하나 없어 미안, 부 말리지 말라.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여 년 전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있다. 2002년 박 시장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 아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있다. 박 시장은 유언장이라는 걸 받아들면서 아빠가 벌이는 또 하나의 느닷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제대로 남길 재산 하나 없이 무슨 유언인가 하고 내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유산은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는 딸과 아들에 대한 말로 유언장을 시작한다.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모여 따뜻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본인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돈과 지위 이상의 커다란 이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아빠가 아무런 유산을 남가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큰 유산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평생 아내라는 말, 당신 또는 여보라는 말 한마디조차 쑥스러워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아내라고 써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참 잘못했다는 반성부터 앞선다고 고백했다. 변호사 부인이면 그래도 누구나 누렸을 일상의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소라며 오히려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내 참회문이라 해야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본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몇 가지 또 처리해줘야 할 일을 당부했다. 내가 소중히 하던 책들은 어느 대학 도서관에 모두 개정해주기를 바란다. 안과 장기를 생명나눔 실천회에 기부했으니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겨달라. 화장을 해서 시골 마을 내 부모님이 계신 산소 옆에 나를 뿌려주기 바란다. 내 마지막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구체적인 당부를 남겼다. 내 영혼은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다. 내 부음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신문에 내는 일일랑 절대로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남겼다. 모든 분에게 나는 큰 신세를 졌다. 많은 배움과 도움을 얻었다. 때로는 내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이고 억지스런 욕으로 손실을 입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꿈꿔오던 깨끗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고 그 못다한 몫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어줄 것임을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서울대 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계속 지키고 있는 강 씨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는 많지 않다. 박 시장이 강 씨와 만나 결혼에 이른 것은 대구에서 검사로 있던 1982년이다. 박 시장은 이후 1년 만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뒤 여느 정치인의 배우자처럼 강 씨 역시 모습을 드러낼 법도 했지만 강 씨는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강 씨가 맡은 대외 활동은 박 시장 당선 직후인 2012년 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명예위원장에 위촉된 정도뿐이다.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이 역시 접었다. 조용한 내조를 해온 강 씨는 꼭 필요한 자리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강 씨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서울광장 행사에 나타난 적이 있다. 당시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 민중원 씨, 이재명 성남지사 부인 김혜경 씨 등과 함께였다. 이 자리에서도 강 씨는 공식 발언을 삼갔다. 강 씨는 이듬해인 2018년 7월 박 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 단독주택 답방에서 한 달살이를 할 때 동행했었다. 박 시장은 강 씨와의 만남에 대해 지난 2014년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내 마음을 사기 위해 세상에 매듭을 푸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좋았다고 하더라. 박 시장의 책에 담긴 유언장에서는 이제야 아내라고 써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참 잘못했다는 반성부터 앞선다는 말을 남겼다. 박 시장은 변호사 부인이면 누구나 누렸을 일상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지켜주느라 고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냐고도 했다. 박 시장은 적으나마 수입이 있던 시절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조금의 여윳돈이 있던 시절 내가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 단체들의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을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당신 또한 묵묵히 동의해 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당신도 내 낭비벽의 공범이었으나 나만 탓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더했다. 배우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박 시장은 당시에도 부채가 많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부인에게 미안해했다. 박 시장은 올 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약 7억 원대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과거 유언장에서 아직도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서 혹시 그걸 다 갚지 못한다면 역시 당신 몫이 될 테니 참으로 미안하기만 하다. 내 생전 그건 어떻게든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책임한 남편이라고도 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박 시장과 함께 지내오던 강 씨는 이제 공관을 비우게 된다. 강 씨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르느라 망연자실한 상황으로 시장의 아내란 이유로 오랜 시간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조용히 지내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이야기엔 말을 아꼈던 박원순. 박 시장은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에 대한 이야기엔 말을 아꼈다.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선 더욱 그랬다. 병역비리 의혹에 시달려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물러 온 아들에 대해 그는 지난해 사석에서 나의 숙명이라고 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국 순방길에서조차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박 시장은 영상통화만 했다. 일정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한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믿음직하다. 나와 종교가 다르지만 종교의 의지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다며 나의 숙명 아니겠나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 씨는 부친의 부고를 듣고 지난 11일 귀국해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박 시장의 발의는 오는 13일 오전 7시 30분에 이루어진다. 오전 8시기엔 서울시청사에서 연결식이 열린다. 그의 유언대로 화장돼 고향 창녕에 잠들게 된다. 박원순 부인 피부관리와 성형에 1억 이상 쓴 듯 고객 증언 10년 넘게 매주 한 번꼴 피부관리 박 후보 측 사실무근 법적 대응.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부인 강란희 여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A 피부미용실에서 10여 년 동안 고가의 피부미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는 강란희 여사의 최근 사진을 단독 보도한 이후 관련 제보를 받았으며 판문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전신 피부 미용을 받을 경우 한 번에 30에서 50만 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박원순 후보의 부인인 강란희 여사도 이곳을 자주 들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선거 때라 그런지 요즘은 못 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곳의 고객인 기혁씨는 강 씨도 10년 넘는 단골로 알고 있다. 고전했다. 이곳은 규모나 내부 시설로만 보면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지만 단골 고객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피부 미용실이 있는 상가 관계자는 이곳은 예약 손님만 받으며 손님이 오면 문을 안에서 잠그고 전화도 안 받는다. 고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강남의 비성형외과 원장은 가보도한 강 씨의 최근 사진을 본 후 필러와 지방 흡입 등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여러 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필러나 보톡스, 지방 흡입 등의 성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비원장의 설명이다. 미용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제보와 탐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란희 여사는 A 피부 미용실에 10년 넘는 단골 손님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곳에 들러 피부 미용 관리에 신경을 썼으며 성형 시술을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동안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에 들인 돈이 1억은 넘을 것이란 추산도 가능하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는 박원순 후보로부터 이른바 1억 피부과 흑색 선전에 시달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박원순 후보는 강남 소재 월세 250만원짜리 아파트에서 산 것이 밝혀지면서 황제 월세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란희 여사의 피부관리비 및 성형시술비 지출 역시 황제 미용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는 후보 부인의 피부 미용이나 성형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후보 부인의 채무가 4억이 넘고 후보의 채무도 3억이 넘는 등 서민시장이란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 박원순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